2022년 10월 15일 오후 5시 23분입니다. 여기는 동강동, 부산시 중구 동강동 백산 기념관 앞입니다. 보통 오늘이 토요일이 맞는데 보통 저게 5시쯤 되면은 하늘궁 강의를 하는데 지금 오늘은 조금 이상하네요. 아직까지 강의가 유튜브에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저 동강동까지 한번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1, 2, 3, 4, 5, 저기 4층 건물인가 그랬는데 저기가 저 목포집이라고 써 있네요. 목포집 저 건물인데 대우 빌딩이라고 그랬는데 저기 한 38년 전에 1984년도죠. 그때 제가 이 회사에 왔습니다. 모종의 일로 참 어떤데 이제 좀 가 있다가 여기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온 곳이 이곳입니다. 저기 뭐라고 돼 있네. 대우 빌딩이라고 돼 있네. 그 대우 이 건물이에요. 목포가 이 건물인데 저기 보니까 대우 빌딩이라고 저렇게 써 있네요. 그때도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왔는데요. 1층에는 대우 다방이 있었습니다. 대우 다방이 아주 크게 있었고 저기 보면 이제 저 타워 호텔이 있고 저 부산 호텔이 있기 때문에 아마 1986년도여요. 84년도입니다. 1984년도 그때 요게 이 거리는 굉장히 붐볐습니다. 그러니까 다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방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다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타워 호텔하고 저 부산 호텔 저기 일본인 손님들도 많고 그래 하다 보니까 요 주변에 다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방에 좀 깊은 이야기는 좀 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제 뭐 여성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또 직업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가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성분들이 이제 뭐 하나의 그것도 직업이죠. 매춘하는 것도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방이 많았습니다. 요 호텔에 손님들이 오니까 이 다방이 잘 됐어요. 저 이제 4층 건물에 가니까 중앙 유선 방송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진 텔레비를 이제 안테나 없이 보잖아요. 저기 안테나가 보이네. 야, 저거 천년 기념물이다. 저기 안테나가 보이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유선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대기업에서 인수했으니까 CJ라든지 LG, SK 이런 데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일반 영세업자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이제 TV 하기 전에 유선 그 음악이 있었습니다. 유선 음악을 각 이제 호텔이라든지 특히 이제 커피숍, 다방, 또 이제 술집, 또 뭐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그 음악을 24시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었어요. 채널이 6개인데 음악 종류를 이제 6등분 해가지고 이제 팝송만 보내주는 채널도 있고 또 이제 국내 가요만 이렇게 보내주는 데도 있고 또 클래식인가? 클래식도 이렇게 보내주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 6채널이었어요. 지금 오래되니까 기억이 좀 희미한데 하여튼 팝송, 가요, 클래식 뭐 하여튼 또 3개 더 있었습니다. 저기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한 7년 근무했어요. 이 회사가 또 저쪽으로 또 옮기고 그랬는데 저 고래 하다가 유선 TV를 이제 또 회사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선 음악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유선 TV까지 확장을 하니까 회사가 굉장히 커져 버렸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거래처가 이런 이제 그 호텔이나 커피숍이나 뭐 당구장이나 술집이나 뭐 남포동, 강북동 술집은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데 하다가 이제 유선 TV를 하니까 각 가정에 이제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뭐든지 초창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완전히 모르니까 유선 TV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 이제 채널이 여러 개 나왔어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텔레비가 잘 안 나오는데 기존 정규 방송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유선을 하신 가입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그 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비디오가 많이 있었는데 그 비디오 이거를 이제 그 한 채널 더 넣어 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보급이 처음부터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88년도 88 올림픽 지나고 그 이후에 그때 보면은 집집마다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그거 넣어 가지고 이제 그 텔레비에 연결해 가지고 그 뭐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가게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제 그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았던 때가 한 10년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한 10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10년 더 됐는가 모르겠네. 그때에 이제 이것을 유선 방송에서 이제 그걸 보내주니까 그 뭐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 확장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유선 안 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안테나 세워가지고 텔레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안테나는 거의 없어져 버렸으니까 세대가 그걸 바뀌었는데 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허경영 총재님을 이야기하면은 진짜 그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그 한 집에 그 유선 TV를 하나 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텔레비 잘 오는데 말놓고 보노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단 그것을 이제 업소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급을 해요. 이제 커피숍이라든지 기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한 집, 두 집 이렇게 가입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어려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보급이 커져요.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영세업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벼락부자가 돼요. 왜 벼락부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선 TV 하나 가입하는 데가 25,000원 뭐 3만원만 내 있을 때 그랬었는데, 거기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인수를 해요. 그럴 때 한 가구당 그 뭐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세업자들은 그걸 주고 파는 거죠. 팔아도 굉장히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대기업은 더 큰 이익이 되니까 그걸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는 이제 다시 이제 부산시청에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이제 가고, 그 뒤에는 또 뭐, 그 뒤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내가 이렇게 이제 우체부 공직 생활 하다가 잠깐 이게 개인 방송에 있었을 때가 저 회사에 있었어요. 저 회사에 있었고, 그리고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다시 공직 생활로 이제 부산시청으로 이제 근무하게 됐습니다. 부산시청 상수도 본부에 근무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정말 그러니까 1988년 같으면은 1988년에 태어난 사람이 4, 5, 6, 7, 8, 4, 9, 8, 7, 6, 5. 올해가 35살쯤 되겠네요. 35살, 한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참 뭐든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하나를 이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팜플렛, 이제 그러니까 찌다시라 그러죠. 그걸 이제 막 인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집집마다 이렇게 막 꽂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꽂기도 하고, 뭐 천장 뿌리면은 뭐 거기서 그거 보고 한 사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한 집, 두 집, 세 집 늘어나요.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부산시 지금 이제 전역에 유선 텔레비 보는데 유선 없이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부산 시민이 한 330만 명, 뭐 가구 수는 한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유선을 다 봐요. 그리고 그것도 거의 다 대기업에서 하죠. 저 영세업자들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영세업자들이 삼진 유선이라고 있었어요. 부평동에 하나 있었고, 저 영주동에 미영유선이라고 있었고, 요 중앙동에 중앙유선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저 구역 침범 때문에, 그 뭐 조폭들 구역 싸움 하듯이 막 우리가 싸움다고 그랬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구역으로 막 침범하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오는 선을 그 립바로 잘라버렸어요. 자르면은 이제 차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방송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자르면 저기서도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구역 싸움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협약을 맺고, 야, 너가 이제 부평동에서 요쪽으로, 광복동 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이제 협약이 맺어져요. 맺어지면 이제 그 구역이 정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 보면은 영주동에는 이제 그 미영유선이 관리하고, 영주동에서는 우리 중앙동, 동강동 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협약을 맺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생각이 나네요. 똑 조폭 싸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조폭들 보면은 그냥 이권 다툼으로 말이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쇠파이프 들고 막 이렇게 막, 강목 들고 막 싸우듯이 우리 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뭐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정말 참 온 인류가 바라마지 않았던, 바라왔던, 그리고 선천 종교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들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이분하고 내가 내기를 해가지고 2번 졌어요. 2번. 2번 졌는데
서울시장 그 선거 나올 때에 2021년이죠. 그때 4.7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저 서울시장, 저 누구입니까? 그분이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자살해가지고 죽으신 분, 저 이름도 기억이 아물아물하네요. 그 서울시장 이름이 박은순이가 이제 그 2020년 4.15 총선 지나고 몇 달 있다가, 하여튼 자살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021년 4.7 보궐선거 때 이제 서울시장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당선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10만원 내게 해가지고 내가 졌지요. 총재님께서 당선 안 됐으니까. 지금 오세훈이가 되었잖아요. 오세훈이가 당선되고 이제 그걸 하다가 이번 6월 달에 이제 그 지자 선거 때 이제 다시 또 오세훈이가 됐죠. 그럴 때 내가 한번 져고, 그 다음에 2022년 올 3구 대선 때 이제 또 내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돈 내기를 이제 좀 금액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50만원 내기 해가지고 또 내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50만원 내가 졌죠. 그러니까 똥 60만원 졌는데, 할게. 어제 그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이제 또 정신 좀 차리라고 내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허경영 그분은 사기꾼이니까 이제 좀 그 정신 좀 차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100만원 내기 합시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1000만원 내기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다음에 가면 1억 내기 합시다. 내가 그러려고. 그래 생각 중이에요, 지금. 1억, 그거는 이제 사람이 1억 진짜 주고받고는 할 수는 없고,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 놓으면은 그때 1억 주고받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똑똑하고 유능한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사기꾼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일반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죠. 그리고 그분 내가 볼 때 뭐 그냥 아주 열심히 이제 사시는 분인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분야는 전혀 모르니까, 이제 개미 수준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유권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해가지고, 이제 투표로 이어져야만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허경영 총재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어지가지고, 투표로 이제 이어질 때 당선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내 만났던 분이 그렇게 할진데, 이제 과연 지금 이제 오늘도 바로 요 밑에서 지금 이제 오늘 변희재님하고 김용민 박사님하고 지금 나올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가보니까 형사들이 쫙 깔려 있던데, 내가 이제 이런 집회 말고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홍보 활동을 많이 할 때 형사들이 많이 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뭐 형사들이 해봐야 다 내 후배들이고 이러는데, 많이 이제 있더라고 보니까. 또 내가 아는 형사들이 내가 카톡으로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주고받지는 않았지. 내가 일방적으로 보내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하는 그런 또 형사님들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윤창중 씨도 이야기하고, 지금 뭐 박찬종 씨도 그래 이야기를 하고, 또 박지원 전 정보원장도 그래 이야기하지만은 다음 주 토요일 22일 날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관광버스로 이제 엄청 몰려가지고 서울에서 아마 엄청나게 할 거다. 지금 한 100만 명이 모일 거다. 그래 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대책이 있느냐 할 때 박찬종 변호사 이야기가 좀 허하다 그러더라고. 대책이 좀 허하다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그런 말씀을 이봉규 대담에서 분명히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신인님께서 허경영 참 우주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 온 선천 종교의 창시자 석가예수 공자를 비롯해서 현인, 철인, 도인들, 뛰어나신 분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바로 이제 지상 성경 세계를 이제 이룩하는 것이 이제 총 인류 문화사의 총 결론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3.3 공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세계 최초로 중산주의를 이제 실천하는 거다 이 말이죠. 경제적인 용어로.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신정 정치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마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기까지에는 아마 일본에 있는 그 후쿠시마 앞에 있는 세슘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 가지고 100조 원에 이제 우리가 그 10조 엔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이 우리가 이제 받았다. 또 이제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막 아무리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사람도 이제 이것은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국가혁명당의 핵심 당원님이죠. 이런 분들은 전생에 또 그 전생에 또 그 전생에 수많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한평생 이렇게 진리의 길을 이렇게 쭉 이제 살아오신 분들, 진리의 길을 걸으신 분들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참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될 때는 아마 후쿠시마 문제, 세슘 문제가 정리가 될 때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원래 이제 반성 사과 같은 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박진 외교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올려져도 뭐 너야 올리라 내가 안 하면 된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정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지금 실제 솔직한 말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능력이 아마 억만 배, 천만 배 더 강하단 말이에요. 유치원애하고 지금 대학원생하고 그 차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학원생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유치원애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1971년인가요? 오채석 내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왔었을 때에 그 당시 공화당이 신민당보다 의원수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저기 사인방이 이제 김성곤을 비롯한 네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님은 그 해임을 시켜버렸다고. 그런데 지금은 안 시키잖아요. 안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안 그래도 협조가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참 영끌족들은 정말 이거 뭐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뭐 봉급 한 4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 주고 나면은 뭐 돈 쓸 것이 없어요. 오히려 봉급 받아도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정말 이거는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와 같은 실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윤창중님 말대로 잠깐 이제 다음 정부를 가기 위한 잠깐 있는 과도기 이제 정부다. 쉽게 말해서 제2공화국에 있었던 장면 정부와 같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진짜 맞다고 하면은 한 9개월 갔거든요. 9개월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정말 그 총재님께서 6월 22일 날 금년 6월 22일 날 서울대학교 그 호화몰에서 이제 박사 수료식이 있었을 때에 초대 강사로 이제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을 때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 답변을 또 했어요. 할 가운데에 차기 대통령 나갈 때는 아마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 후보로 나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당 후보 가운데 한 사람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그런데 이제 15사람, 뭐 16사람 이런 오잖아요. 뭐 전에는 14사람까지 나왔던가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텔레비 중계를 하니까 그때 되면은 대한민국이 떨썩거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하는 말인데 오늘 한 번 더 했습니다.